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의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조금 전에는 해가 잠시 들길래 잽싸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저는 물주기 할 식물들 같이 들여와서 가까이서 보고요. 또 물주기 하지 않은 식물들도 온도가 되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장미랑 무화과랑 당근과 튤립과 히말라야 등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물주기 할 식물들 들여올게요. 첫 번째 식물은요, 보라쌀이입니다. 보라쌀이는 따기도 굉장히 잎뜯기를 즐겨 하는데요. 한 줄기에 나란히 꽃을 낸 꽃다발이, 여기 제가 그동안 개화하는 틈틈이 꽃 사진을 기록을 했거든요. 바로 전 영상에서는 4-5송이 정도의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장면이었는데 만개를 했고요. 덜 핀 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거의 모든 꽃들이 자주색에서 보라색으로 만개를 했고요. 다른 꽃들도 마지막 꽃까지 피우고 나면 꽃을 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로드한 당일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말 많죠. 보라쌀이를 첫 번째로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물은 상수리나무입니다. 저는 이렇게 잎만 옮든 줄 알았는데 이 위에 있는 게 잎는 껍질 같은 쌀알이거든요. 이것을 터뜨리고 여러 개의 잎을 한 번에 돋기도 하고 아예 새 줄기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장난 아니죠? 가장 위에 잎은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잎눈을 묻었고요. 올해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뒤켠의 줄기에서도 다행히 잎눈이 하나 묻었고요. 나머지 잎눈들도 통통해지길 기다리면서 원래는 햇빛을 보는 방향이 여기 해가 있게 이쪽을 앞면으로 두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반대로 이쪽의 줄기들이 해를 먼저 볼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서 뒤의 잎눈도 통통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두 번째 식물, 상수리나무였고요. 세 번째 장면은 두 개의 식물을 함께 봅시다. 바로 말발도리와 알로에 캐롤파이어인데요. 두 식물 모두 꽃다발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고, 너무 앙증맞죠? 말발도리 꽃다발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 녀석이 사실 바깥에 관목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인데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의 바이브를 책임지고 있는 말발돌이 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로에 캐롤파이어도 지금 먼 길을 달려서 여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대를 키워서 이제 가장 아래쪽의 꽃이 꽃을 피우기 전에 살짝 저렇게 각도를 내려서 이 꽃이 필 공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금방 개화를 하겠구나 싶습니다. 이렇게 개화를 앞둔 두 식물까지 함께 봤고요. 이제 베란다로 나가봅시다. 베란다에서 첫 번째로 볼 식물은 바로 히말라야 등불인데요. 히말라야 등불 새싹이 엄청나지 않나요? 봄에는 계속 이
흙과 가까운 곳에서 세촉을 내려고 야단이었는데 똑똑 끊어주길 한 5차례 정도 한 결과 이렇게 이 위에서도 이렇게 여기 살짝 붉은 빛을 내면서 솜털이 가득한 새촉들을 내뿜고 있는 히말라야 등불이고요. 그리고 다음 식물은 영상에 3차례 연속으로 보여드리죠. 이 무감주 나무가 가운데 여기 붉게 자라고 있는 꽃잎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건 같이 봐야 합니다. 짜잔. 잎맥 부분은 연두색이고요. 가운데에서 펼쳐나온 신엽들은 살짝 주홍색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새싹이 이렇게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두 번째 새싹은 뭔가 멈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임을 이어갈지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온 김에 당근이가 월동을 무사히 하고 병충해가 없는 낮아진 온도를 틈타서 부쩍 자랐습니다. 여기가 텃밭 상자인데 땅이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텃밭 상자의 이름이 유명무실해지려나 싶었는데 당근이가 명맥을 이어주고 있고요. 당근이 꽃이 또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꽃을 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기 월동 토마토처럼 수확을 해볼 수 있어서 좋겠네요. 모감주나무와 당근도 봤고요. 또 가든 에버스케이프 장미가 이 가운데에서 이쪽에서 올라오려던 곁눈을 잘라주기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빽빽해졌고요. 지금은 살짝 힘이 약해졌는데 또 다르게 아름다운 꽃도 보여줬고요. 다음 차례로 피어날 꽃들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는 장미이고요. 그리고 무화과가 입는 껍질이 벌어졌고요. 베란다에서 월동을 잘하고 잎눈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작년에는 열매 결실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낮에 눈도 오고 조금 추위가 오래 가고 있어서 맛있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열매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무화과 보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알로카 스피랄리스가 오동통한 꽃망울을 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구근까지 번식을 했는데 이 두 번째 구근도 꽃을 내려나 봐요. 다른 튤립들 여기 원종 튤립도 이렇게 많이 자랐고요. 3년째 봄을 맞이하고 있는 튤립 화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격가지로 뻗으면서 베란다의 식물들 움직임까지 함께 봤고요. 저희는 이 아래 식물들 물주기 하는 모습까지 보고 다음 며칠 후에 장면에서 뵈어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12개의 식물들을 물주기 하고 낭유와 쉬고 있는 가벼운 정원입니다. 이렇게 물이 배수구 아래로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물주기 한 식물들 기록 빠르게 하고 또 저기는 베란다의 식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자꾸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고 해서 또 달리 어떤 표현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지만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는 말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저 얼핏 봐도 많이 달라졌죠. 잠시 후에 저 식물들이랑 또 이동해서 같이 봐야 하는 식물들 함께 봅시다. 3월 23일 일요일에 아직 싹을 움트지 않은 도라지는 기록을 안 해서 도라지까지 총 12개의 식물들을 물주기한 오늘 장미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아직 병충해도 도착을 하지 않아서 이 신엽들이 얼마나 싱그러운지 보는 즐거움이 큰 잎의 생장들을 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꽃망울도 이렇게 틈틈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기도 있네요. 우리가 향기를 맡은 이 무스카리도 지금 향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강한 화한 레몬 꽃향이 나거든요. 먼저 핀 꽃들이 낙화를 하려고 꽃에 주름이 생기면서 건조하게 마르고 있는데요. 씨앗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화 초반에는 향이 거의 없었는데 향기의 정도도 변화하고 있는 무스카리고요. 그리고 또 향기의 왕인 플록스, 그냥 일반 플록스와 여기 향플록스가 베란다 거리대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치기 안 한 지난해에 자란 이 줄기에서도 녹색 싹이 보이고 있고요. 그냥 일반 향플록스도 한 2, 3일 사이에 부쩍 다글다글해졌습니다. 굉장히 촘촘한 잎들을 채우고 있고요. 이제 베란다로 나가볼까요? 베란다에서는 약 10개의 식물들을 함께 보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정말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보고 싶은 식물은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새롭게 느끼실 것 같은 이 벌레잡이제비꽃 아그나타입니다. 아그나타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제 곧 뿌리파리가 폴폴 피어오르는 계절이 되면 굉장히 열일을 합니다. 꽃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넓적한 잎을 가진 든든한 벌레잡이제비꽃 아그나타가 개화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짜란, 이렇게 곧 개화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알로에 캐롤파이어가 드디어 한 4일 만인가요? 제가 자막에 적어둘게요. 가장 아래에 있는 곳부터 기다란 꽃술을 내보이면서 두 송이를 먼저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기한 형태의 꽃을 피우고 있는 알로에 캐롤파이어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볼 식물은 바로 히말라야 등불입니다. 히말라야 등불이 제가 물주기 하려고 살펴보다가 여기 이렇게 자라고 있던 새 줄기를 또 끊어졌어요. 왜냐면 이 녀석이 제가 여기 영상 걸어둘게요. 아르베키나 올리브 가지치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얘만 너무 우세하게 자랄 것 같아서 이 녀석을 조금 늦게나마 잘라줬고요. 이렇게 자르니까 수영도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헐렁하게 겨울을 보낸 히말라야 등불, 이제 헐렁한 기색 없이 줄기 끝마다 노랗고 붉은 줄기들을 내뿜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볼 새싹은 줄기를 솎아준 히말라야 등불 이야기 하니까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이 버들맛변초입니다. 버들맛변초가 그 전에는 지금 이 새싹의 한 절반 정도의 크기로 개수는 훨씬 더 많았는데요. 제가 틈틈이 솎아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작은 새싹들이 움트고 있어서 이렇게 한 1, 2cm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더 잘 자라는 녀석을 남기고 뽑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솎아준 버들맛변초 네 번째로 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공조팝 나무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작은 잎들을 터뜨리고 있고, 또 공조팝 나무보다 조금 천천히 이 안개나무도 여기 이 줄기 끝마다 초록색 잎눈이 통통한 연두빛 색을 빛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반가운 초록색 잎눈을 키우고 있고요. 아직은 동그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안개나무의 잎눈들이고요. 또 좋은 소식만 보여드리면 좋지만 제가 막 자랑하면서 보여드렸던 이 동백나무는 제가 예전에도 동백나무 분갈이하고 적응하는 걸 잘 못해줘서 보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계속 잎이 말리면서 수분을 잘 못 흡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 뿌리를 확인해서 흙을 바꿔주기를 2번을 했고요. 이것도 정답인지는 알 수 없는 게 이 녀석이 잘 적응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올라가 짜란, 베란다에서 벌써 세 해째 씨앗을 채종하고 또 파종하고 채종하고 다시 파종해서 발아한 새싹인데요. 여기 이 꽃망울 하나랑 또 여기도 꽃망울 두 개의 꽃망울 꽃대를 발견을 했고요. 그 밖에 다른 꽃대를 낼 주기도 하나, 둘, 3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풍성한 꽃을 피울 비올라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담쟁이가 이렇게 큰 잎을 내었어요. 아직은 붉은 빛이 가득한데 시간이 지나면 녹색으로 변화하거든요. 그 모습도 기대가 되고, 이 아래쪽의 잎은 이렇게 이제 새 발톱에서 훨씬 큰 통통이가 되었죠. 벽에 부착해서 자라고 있는 담쟁이들도 통통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스틸베가 이렇게나 많이 자랐습니다. 아스틸베도 처음에는 이 담쟁이처럼 살짝 붉게 노랗게 잎눈을 움터서 제가 신호등 같다고 트위터에 자랑을 드렸는데, 요새 이렇게 녹색빛이 도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 변한 거 말씀드리니까 지난 영상에서 대파 같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니 지금은 약해진 이 극락적으로 레진의 흰 부분이 갈색처럼 약간 태닝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시 며칠 동안 저 도라지도 촉을 움틀지 기다려보고, 파종한 스위트피도 아마 이것이 스위트피 싹이고 이것은 다른 식물의 씨앗 같은데, 이 녀석들도 더 발아하는 움직임을 기대를 하면서 다시 며칠을 지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며칠 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호박벌이 왔습니다. 저 통통한 곰탱이 보세요. 사실 요즘처럼 비가 내리길 간절히 바란 적이 없었는데 해가 떠서 날씨를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호박벌이 기운을 주네요. 하루빨리 화재가 진압이 되고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영상의 마지막 날인 3월 30일 일요일입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가 정말 힘든 한 주이셨을 텐데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늘 깨닫는 거는 계속 키우면 계속 우리 꼬르륵 소리 들으셨나요? 바로 카메라 앞에서 지금 졸고 계신데요. 우리 자도 돼. 어떤 자신이 애정하는 어떤 것에 그것이 나무든 사람이든 믿음이든 환기가 덜 되는 곳은 바람을 쐬어주고 해가 덜 드는 곳은 해가 좀 더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고 이러면서 그 대상이 자란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물론 그게 힘든 시기, 식물들에게는 뭐 겨울이라던가 병충해가 있는 시기라던가 그때는 잠들거나 쉬어가는 것처럼 혹은 1년생 식물들의 경우 한 해의 생장을 마치고 씨앗을 내고서 다음 해에 다시 생장을 이어가기도 하면서 각각의 모습으로 조금씩 번성을 한다는 것을 식물들이 저에게 매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지치신 분들에게도 쉬어가면서 계속하면 이보다 건강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본인이 키워내려는 어떤 것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식물 기록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여기 마법처럼 아름다운 이 보라싸리가 이렇게 만개한 것들이 올해에는 꽤 오래 가고 있어요. 봄이라고 했는데도 오늘 어머니가 등산을 갔다 오셨는데 산 위에는 눈이 펄펄 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온도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들의 개화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꽃대가 만개를 한 보라싸리가 여기 있고요. 또 오랜만에 아스파라거스 메이리가 물주기에 왔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메이리가 실은 이렇게 지금 넓고 큰 화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약해진 줄기가 보여서 제가 원래는 이번 영상에서 이 녀석 뿌리를 조금 잘라내고 흙을 바꿔주는 흙가리를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촬영해둔 영상들을 모아보니까 벌써 꽤 많은 시간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흙가리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 베란다에 아주 든든한 나무 친구죠.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제법 큰 잎을 내었습니다. 이 녀석이 제가 지지난 영상이었을까요? 영상 걸어둘게요. 그 영상에서 제가 둘이 비교해서 보여드린 제큐몬티 자작나무는 그때는 상수리나무랑 비슷한 잎눈 형태였는데 상수리나무가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이 정도 크기의 잎을 내었고요. 제큐몬티 자작나무는 여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막 살짝 흰 부분을 드러내면서 잎눈이 부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수리나무와 제큐몬티 자작나무도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식물은 짜잔! 안개나무입니다. 안개나무가 동그랬던 초록색 잎눈이 조금씩 자라서 어느새 이렇게 가장 큰 잎의 경우는 잎과 줄기 여러 장을 한 번에 분할을 하면서 잎과 줄기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 녀석이 가을에는 노랗고 붉은색으로 또 화려하게 단풍이 들기도 해서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모두 떨구고 겨울을 난 안개나무 보고요. 또 엄청난 속도로 붉은 갈색빛이 도는 신엽들을 폭발적으로 내고 있는 히말라야 등불입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물주기한 식물은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가 이렇게 들고 오는데도 바람의 향기가 전해지는데요. 가지치기를 하고 여기 마르는 건가 싶었던 이 약해진 줄기도 다행히 여기 새싹을 통통하게 키우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장을 이어갈 것 같은 안도와 기쁜 움직임을 발견을 했고요. 로즈마리가 공간을 많이 타는 식물이긴 한데 저도 한 2번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적응을 해서 이렇게 해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약간 크리핑 로즈마리처럼 휘어진 채 적응을 해서 자라고 있는 로즈마리까지 보고요. 그리고 베란다에 나가서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들 움직임이 추리고 추려서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빠르게 보고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담쟁이인데요. 이제 모든 잎들이 뾰족한 잎의 형태를 내면서 잎을 펼쳤고 위에 잎들은 벌써 녹색빛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여름이 되면은 약간 푸른빛이 반짝거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진한 녹색이 되거든요. 잎을 키운 담쟁이가 첫 번째 식물이었고요. 두 번째 식물은 이 무늬 바나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도깨비 뿔 같은 이 새촉을 내었습니다. 매년 특이한 형태의 꽃도 피우고 잎도 내는 그런 식물인데요. 올해에도 월동을 성공한 무늬바나 두 번째 식물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식물은 모감주나무입니다. 잎이 많이 컸죠. 그 전에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할 때의 잎 안쪽의 붉은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섬세한 형태의 잎을 내었고 비슷한 자리에서 발화를 한 두 번째 씨앗은 약간 마를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9일에 파종한 모감주나무 새싹 본잎 2개
세 번째로 보는 식물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흰색의 딸기꽃과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딸기 네 번째 식물이었고요. 마지막 피날레는 루나리아입니다. 루나리아 꽃을 준비를 합니다. 예! 23년도 여름에 파종을 했는데 24년도에 제가 베란다 창가에서 한 이 정도 크기 정도 자랐을 때 줄기를 또 끊어 먹어서 물꽂이하고 또 삽목을 해서 25년도에 다시 뿌리를 내렸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꽃을 봅니다. 루나리아는 꽃 이후에 만들어지는 씨방이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명한 동전 같은 그 씨방의 심지 부분까지 씨앗 채종하면서 자랑 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근슬쩍 토마토 자랑까지 하면서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시 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